남편이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뭔지 아세요? 아, 이제 좀 쉴 수 있겠다였어요. 끔찍하죠. 사랑하는 남편인데 매일 남편 약 챙기고 병원 예약하고 새벽에 술 취한 남편 데리러 가고 친구 결혼식도 못 가고 내 건강검진은 3년째 미루고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 순간 내가 아내인지 간호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김민서, 결혼 10년 차 37살. 이 여자가 응급실에서 남편한테 한 말. 전 이제 당신 보호자 못하겠어요. 이 한마디가 10년 결혼 생활을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과연 이 부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에게 용기를 줄 수 있어요. 그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 버튼 누르시면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해줍니다.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되고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참았던 순간을 나눠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렸어요. 민서는 눈을 뜨자마자 옆에 누운 남편 준호를 확인했어요. 숨소리가 규칙적인지 얼굴색은 괜찮은지. 이게 민서가 매일 아침 제일 먼저 하는 일이었죠. 부엌으로 간 민서는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문짝에 빼곡하게 붙은 포스트잇들. 월요일 내과, 오전 10시 수요일 정형외과, 오후 2시 금요일 한의원 오후 4시. 민서는 한숨을 쉬며 약통 7개를 꺼냈어요. 혈압약, 소화제, 영양제, 관절약. 하나씩 약을 세면서 민서는 생각했어요. 나는 약사도 아닌데 왜 매일 이걸 하고 있지? 근데 안 하면 불안해. 준호가 약을 안 먹으면 어떡하지? 몸이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그게 다 내 탓이 되겠지. 민서는 약을 다 챙기고 아침 준비를 시작했어요. 현미밥을 짓고 나물을 무치고 저염 된장찌개를 끓였죠. 6시 정각 준호가 일어나 식탁에 앉았어요. 오늘도 이거야. 나 그냥 라면 먹고 싶은데. 민서는 숟가락을 놓는 손에 힘을 주며 참았어요. 지난주에 간 수치 높게 나왔잖아요. 라면은 나트륨 덩어리라고 의사 선생님이. 알았어. 준호는 짜증난 표정으로 밥을 떠먹었어요. 민서는 준호 앞에 약 7개를 일렬로 놓았어요. 매일 이렇게 먹으면 내가 약국 주인 되겠네. 준호의 그 말을 들으면서 민서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럼 안 먹으면 되지. 왜 나한테 짜증을 내는 거야? 근데 민서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말하면 싸움 되니까. 그냥 참는 게 편하니까. 준호가 출근하고 민서는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설거지하면서 핸드폰으로 오늘 일정을 확인했죠. 오전 11시 시어머니 댁 방문. 민서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어요. 또 가야 하네. 또 잔소리 들어야 하네. 근데 안 가면 준호한테 뭐라고 들을 테니까. 11시 정각 민서는 시어머니 댁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자 시어머니가 민서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요새 준호 얼굴이 왜 그렇게 안 좋아? 며느리가 제대로 안 챙겨주는 거 아니야? 민서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요새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요. 제가 더 신경 쓸게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도 남편 건강이 제일이지. 일이 뭐가 중요해. 민서 너 요새 일 때문에 집안일 소홀히 하는 거 아니야. 민서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쥐었어요. 근데 겉으로는 고개만 숙였죠.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어요. 옆집 며느리는 남편 건강 챙기느라 직장까지 그만뒀다더라. 그게 진짜 현명한 거야. 너도 좀 배워야 돼. 민서는 속으로 소리쳤어요. 준호가 무슨 큰 병이라도 있나요? 그냥 혈압이랑 소화가 좀 안 좋은 것뿐인데요. 근데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어요. 어차피 말해봤자 소용없으니까. 1시간 동안 시어머니 잔소리를 듣고 민서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약국에 들렀어요. 준호 영양제가 떨어졌거든요. 약국에 들어서니 약사가 민서를 알아봤어요. 또 오셨네요. 남편분 약이죠. 네, 영양제 떨어져서요. 민서는 진열대를 둘러보다가 생리통약 앞에서 멈췄어요. 요새 생리통이 너무 심했거든요. 진통제를 집으려다가 민서는 손을 멈췄어요. 가격표를 봤어요. 12,000원.
그리고 준호 영양제 가격을 봤어요. 45,000원. 민서는 진통제를 다시 내려놨어요. 그냥 참으면 되지 뭐 이 정도는 괜찮아. 준호 영양제만 계산대에 올렸죠. 약사가 물었어요. 고객님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비타민이라도 하나 드시는 게. 민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이것만요.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지갑 속 카드를 보니 한숨이 나왔어요. 이번 달도 빠듯하겠네. 집에 돌아온 민서는 시계를 봤어요. 오후 3시 저녁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었어요.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내는데 준호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여보, 오늘 회사 회식 있어. 저녁은 알아서 먹어. 민서는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화가 났지만 표현하지 않았어요. 꺼내놨던 재료를 다시 냉장고에 넣으며 민서는 생각했어요. 나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민서는 냉장고에 있던 김밥 하나를 꺼내 전자레인지에 데웠어요. 식탁에 혼자 앉아 김밥을 먹으면서 텔레비전도 안 켰어요. 그냥 조용히 먹었죠. 김밥을 먹으면서 민서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근데 참았어요. 울면 안 돼,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밤 11시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나 좀 데리러 와. 술 너무 많이 마셔서 혼자 못 가겠어. 민서는 이미 잠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도 감은 상태였어요. 이제 막 잠들려던 참이었죠. 근데 민서는 아무 말 없이 옷을 입었어요. 또 내가 가야지. 누가 가겠어. 차키를 들고 현관문을 나서면서 민서는 생각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밤 11시 반. 민서는 준호가 있는 술집 앞에 차를 댔어요. 준호는 동료들에게 팔을 붙잡힌 채 비틀거리고 있었어요. 민서 씨 고생 많으세요. 항상 이렇게 데리러 와주시니. 동료가 민서에게 인사했어요. 민서는 억지로 웃으며 준호를 부축했죠. 차에 타자마자 준호는 토할 것 같다고 했어요. 민서는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를 건넸어요. 집까지 30분 거리. 민서는 내내 창문을 열어놓고 운전했어요. 추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준호 토 냄새보다는 나았어요. 운전하면서 민서는 계속 생각했어요. 내일도 모레도 이렇게 사는 거야.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집에 도착해서 민서는 준호를 침대에 눕혔어요. 구겨진 옷을 벗기고 이불을 덮어줬어요. 베개 옆엔 물과 숙취해소제를 놨죠. 준호는 이미 코를 골고 있었어요. 민서는 준호를 한참 내려다봤어요. 이 사람은 행복하겠다. 아무 걱정 없이 자니까. 근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민서는 욕실로 갔어요. 거울을 봤죠. 거울 속 민서는 완전히 지쳐 보였어요.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었고 입가엔 주름이 깊게 패였어요. 머리카락도 푸석푸석했고 피부도 칙칙했죠. 민서는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만졌어요. 나 언제 이렇게 늙었지? 37인데 45처럼 보이네. 민서는 거울을 보며 조용히 울었어요. 소리내면 준호가 깰까봐 손으로 입을 막고 울었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소리는 안 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민서는 세면대에 물을 틀었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으면서 속으로 다짐했어요. 괜찮아. 내일은 괜찮을 거야.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나는 강하니까. 근데 민서 자신도 알고 있었어요. 내일도 똑같을 거라는 걸.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숙취로 고생했어요. 머리 아파 죽겠어. 여보, 숙취해소제 어디 있어? 민서는 대답하지 않고 침대 옆 테이블을 가리켰어요. 어젯밤에 이미 놔뒀어요. 준호는 약을 먹으며 미안하다는 말도 안 했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먹고는 다시 누웠죠. 민서는 부엌에서 아침을 차리면서 속이 쓰렸어요. 어젯밤 제대로 못 자서 몸이 안 좋았거든요. 게다가 생리가 시작됐어요. 아랫배가 쥐어짜듯이 아팠죠. 근데 참았어요. 진통제도 안 샀으니까. 그냥 참으면 되니까. 늘 그랬듯이. 아침을 차려놓고 민서는 식탁에 앉았어요. 준호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죠. 준호야, 일어나. 아침 먹어. 회사 늦겠어. 알았어, 5분만. 민서는 자기 것만 먹기 시작했어요. 배는 고팠지만 입맛은 없었죠.
그냥 기계적으로 숟가락을 입에 넣었어요. 그때 친구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민서는 전화를 받았어요. 민서야, 나야. 요새 어떻게 지내? 응, 그냥 뭐 잘 지내. 민서 목소리엔 힘이 없었어요. 너 목소리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그냥 좀 피곤해서. 수진이가 말했어요. 민서야, 우리 이번 주말에 만날래. 다들 보고 싶어 한데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이자. 민서는 캘린더를 확인했어요. 이번 주 토요일 준호 건강검진. 수진아, 나 이번 주는 좀 어려울 것 같아. 또 준호 때문이야. 수진이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민서야, 우리 너 얼마 만에 보는지 알아? 3달 됐어, 3달. 미안해, 다음에 꼭 볼게. 다음에는 언제야? 맨날 다음에라고만 하잖아. 수진이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너 요새 너무 이상해. 친구들이랑 연락도 안 하고. 준호밖에 없어. 너는 어디 간 거야? 김민서는 어디 갔냐고. 민서는 할 말이 없었어요. 수진이 말이 다 맞았거든요. 그때 준호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여보, 내 와이셔츠 어디 있어? 민서는 수진이한테 급하게 말했어요. 수진아, 미안한데 나 전화 좀 끊을게. 나중에 다시 할게. 수진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알았어. 근데 민서야, 너 진짜 이러다가 후회해. 전화가 끊겼어요. 민서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준호에게 말했어요. 다림질에서 옷장에 걸어뒀어요. 준호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고맙다는 말도 없었죠. 민서는 식탁에 앉아 식은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민서는 생각했어요. 수진이 말이 맞아. 나는 어디로 간 걸까? 김민서라는 사람은 정말 어디로 간 거지? 그날 오후 민서는 친구들 단톡방을 열어봤어요. 친구들이 주말에 만나서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다들 웃으며 함께 찍은 사진. 민서만 없었어요. 사진을 확대해서 보니 대학 때 제일 친했던 친구들이 다 있었어요. 민서는 사진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나는 왜 저기 없을까? 왜 나만 빠진 걸까? 근데 민서도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선택한 거라는 걸, 준호를 선택했으니까 친구들을 포기한 거라는 걸. 민서는 핸드폰을 끄고 소파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행복한 걸까?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일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며칠 후 토요일이 됐어요. 준호 건강검진 날이었죠. 민서와 준호는 아침 일찍 병원에 갔어요. 건강검진을 받는 3시간 동안 민서는 대기실에서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인스타그램을 켰어요. 친구 수진이가 올린 사진이 보였어요. 친구들끼리 브런치 먹는 사진이었죠. 사진 속 친구들은 다들 행복해 보였어요. 예쁘게 화장하고 웃으며 음식을 먹고 있었죠. 민서는 자기 모습을 떠올려 봤어요. 화장도 안 하고 머리도 대충 묶고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는 자기 모습. 민서는 핸드폰 카메라를 켰어요. 셀카 모드로 자기 얼굴을 봤죠. 화면 속 민서는 초라해 보였어요. 쌩얼에 푸석한 머리, 지친 표정. 친구들이랑 비교하니 더 초라했어요. 민서는 카메라를 끄고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결혼하기 전엔 나도 저렇게 웃었는데. 검진이 끝나고 준호와 민서는 시댁으로 향했어요. 차 안은 조용했어요. 준호는 핸드폰만 보고 있었고 민서는 창밖만 봤죠. 민서는 시댁 가는 게 정말 싫었어요. 근데 안 가면 준호한테 뭐라고 들을 테니까. 시댁에 도착하자 시어머니는 준호만 반겼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건강검진 받느라 고생했지. 어서 와 앉아. 맛있는 거 해놨어. 민서에게는 인사도 안 했어요. 그냥 눈빛으로 빨리 들어오라는 신호만 보냈죠. 저녁 식사 내내 시어머니는 준호만 챙겼어요. 준호야, 이거 먹어.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 많이 먹어. 민서는 그냥 조용히 밥만 먹었어요.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죠. 아무도 민서한테 말을 걸지 않았어요. 민서가 밥을 더 먹든 말든 아무도 관심이 없었죠. 식사가 끝나고 시어머니가 민서를 부엌으로 불렀어요. 민서야, 잠깐 설거지 좀 해줘. 민서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갔어요.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옆에 왔어요. 민서야, 너 요새 준호 관리 제대로 하는 거 맞지? 준호가 요새 얼굴이 왜 그렇게 피곤해 보이냐?
회사 일이 힘들어서 그래요, 어머니. 회사 일은 무슨 다 내가 집에서 제대로 안 챙겨줘서 그렇지. 민서는 설거지하는 손을 멈췄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죠. 어머니, 전 준호 건강 챙기느라 제 건강도 다 망가졌어요. 제가 뭘 더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 얼굴이 확 굳었어요. 뭐라고 내가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며느리 주제에, 며느리 주제에. 그 말이 민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민서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왔거든요.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어요. 내가 며느리면 남편 챙기는 게 당연한 거지. 그게 싫으면 결혼을 왜 했어? 민서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근데 참았어요. 여기서 울면 안 돼.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준호도 조용했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민서는 바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내서 울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억눌렀던 감정을 다 쏟아내며 울었죠. 나는 며느리 주제래. 나는 며느리 주제라고. 민서는 이불을 적실 정도로 울었어요. 그로부터 2주가 지났어요. 민서는 점점 더 지쳐갔어요.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었고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고 웃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목요일 저녁 7시. 민서는 집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죠. 여보, 나 오늘 회식이야. 늦을 것 같아. 민서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어요. 준비하던 음식을 냉장고에 넣고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켰지만 뭘 보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죠. 민서는 생각했어요. 또 회식이네. 이번 달만 벌써 4번째야. 밤 11시가 됐어요. 자정이 됐어요. 새벽 1시가 됐어요. 민서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준호가 또 술을 많이 마시고 있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 새벽 2시 드디어 준호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근데 준호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여보세요. 혹시 환자 보호자 되세요? 네, 무슨 일이세요? 환자분이 지금 응급실에 계세요. 술을 많이 드셔서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실려오셨습니다. 민서는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놀랍지도 않았고 걱정되지도 않았어요. 그냥 드디어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민서는 택시를 불렀어요. 응급실로 가는 차 안에서 민서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무덤덤하지? 남편이 응급실에 있는데 왜 눈물 한 방울 안 나올까? 이게 정상인가? 나는 이상한 사람인가? 근데 민서는 알고 있었어요. 너무 지쳐서 더 이상 느낄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병원에 도착했어요. 응급실 커튼 안에 준호가 링거를 맞으며 누워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죠. 의사 선생님이 민서를 불렀어요. 보호자분, 환자분이 평소에도 술을 자주 드세요. 내 회식 때마다 많이 마셔요. 제가 말려도 안 들어요. 의사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간 수치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혈압도 많이 높고요. 당장은 괜찮지만 이대로 가시면 큰일 나요. 술을 끊으셔야 합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속으론 생각했죠. 어차피 안 끊을 텐데 왜 나한테 말하는 거지? 준호가 눈을 떴어요. 민서를 보더니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미안해 여보,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봐. 다음부턴 조심할게. 민서는 그 순간 10년 동안 쌓였던 모든 게 터져버렸어요. 몇 번째예요? 준호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뭐가 몇 번째냐고요? 다음부턴 조심하겠다는 게 이번이 몇 번째예요? 지난달에도 그렇게 말했죠. 지지난달에도 그랬고요. 작년에도 매달 똑같은 말 했어요. 근데 단 한 번도 조심한 적 없잖아요. 준호 표정이 굳었어요. 왜 갑자기 그래? 평소에 안 그러던 사람이. 민서는 웃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억지로 웃었죠. 네, 평소엔 안 그랬죠. 전 그냥 참았으니까요. 말 안 하고 참았으니까. 당신은 제가 괜찮은 줄 알았겠죠. 준호가 민서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민서는 손을 확 뺐어요. 전 오늘 집에 먼저 갈게요. 당신 혼자 퇴원 수속하세요. 그리고 택시 타고 집에 오세요. 전 더 이상 당신 뒷바라지 못하겠어요. 준호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여보, 무슨 소리야? 농담이지. 민서는 커튼을 열며 말했어요.
10년 했으면 충분하지 않아요. 민서는 응급실 복도를 걸었어요. 울지 않았어요. 그냥 담담했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면서 민서는 자기 자신에게 물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늦게 깨달았을까? 왜 진작 이러지 못했을까? 병원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민서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많이 보였죠? 민서는 별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집에 도착한 민서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그리고 그날 밤 10년 만에 처음으로 푹 잤어요. 준호 걱정 안 하고요. 다음 날 아침 민서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어요. 7시였죠. 부엌으로 가니 준호가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여보, 내 아침은? 민서는 냉장고를 열며 대답했어요. 냉장고에 재료 있어요. 당신이 해 드세요. 준호는 황당한 표정을 지었어요. 장난해 지금. 민서는 준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아니에요. 전 이제 당신 아침 안 차려줄 거예요. 당신 약도 안 챙겨줄 거고요. 병원 예약도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준호 목소리가 커졌어요. 갑자기 왜 이래 미쳤어. 민서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친 게 아니라 정신 차린 거예요. 준호는 뭐라고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민서 표정이 진심이었거든요. 민서는 자기 아침만 간단히 차려 먹고 출근 준비를 했어요. 준호는 여전히 식탁에 앉아 멍하니 있었죠. 민서가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준호가 물었어요. 여보, 진짜 화난 거야? 민서는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어요. 화난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제 못하겠어요. 문이 닫혔어요. 그날부터 집 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민서는 정말로 준호를 안 챙겼어요. 약도 안 챙겼고 병원 예약도 안 했고 식사도 자기 것만 차렸죠. 준호는 처음 며칠은 민서가 금방 원래대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 민서는 변하지 않았어요. 준호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자기 약을 스스로 챙겨야 했고 밥도 알아서 먹어야 했고 빨래도 직접 해야 했어요.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죠. 어느 날 저녁 준호가 민서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러지 말고 얘기 좀 하자. 민서는 책을 읽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요? 우리 왜 이러고 사는지 모르겠어. 예전처럼 살면 안 돼. 민서는 책을 덮었어요. 예전처럼이요. 제가 당신 시중 들면서 제 인생 버리고 사는 거요. 준호는 당황했어요. 그게 아니라 나 때문에 내 인생을 버렸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민서는 조용히 말했어요. 전 친구 결혼식도 못 갔어요. 당신 건강검진 때문에요. 전 제 건강검진은 3년째 안 받았어요. 당신 병원 스케줄 챙기느라 바빠서요. 전 약국 가서 제 약은 안 사요. 당신 약만 사죠. 생리통 심해도 참아요. 진통제 살 돈이 아까워서요. 전 아파도 참아요. 당신이 편하게 자야 하니까요. 근데 당신은요? 당신은 절 위해 뭘 희생했어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민서 말이 전부 사실이었으니까요. 민서는 목이 메이는 걸 참으며 계속 말했어요. 전 이제 못하겠어요. 당신 보호자 노릇. 전 당신 아내예요. 당신 어머니도 아니고 당신 간호사도 아니에요. 근데 10년 동안 전 당신 어머니이자 간호사였어요. 그리고 정작 아내로는 못 살았어요. 준호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날 밤 준호는 거실 소파에서 잤어요. 민서가 방문을 잠가버렸거든요. 며칠 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민서야, 준호가 요새 왜 그러니? 약도 안 먹고 밥도 제대로 안 먹는다며. 며느리가 제대로 안 챙겨주는 거 아니야. 민서는 이번엔 참지 않았어요. 어머니, 준호는 44살 성인이에요. 본인 건강은 본인이 챙겨야죠. 제가 왜 챙겨줘야 해요? 뭐라고 내가 지금 장난해. 며느리가 남편 건강 챙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전 준호 아내지 준호 엄마가 아니거든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더 높아졌어요. 민서야,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내 어머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머니가 챙겨주세요. 전 이제 안 할 거예요. 민서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손이 떨렸어요. 근데 후회는 안 됐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죠.
민서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내가 이기적인 건 아닐까? 근데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는 10년 동안 충분히 했어.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도 돼. 한 달이 지났어요. 민서와 준호는 같은 집에 살지만 남처럼 지냈어요. 각자 밥 먹고 각자 일하고 각자 잤죠. 어느 토요일 아침 준호가 민서한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우리 이혼할 거야. 민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혼할 생각은 없어요. 그럼 뭐 하자는 거야? 새로운 관계를 만들자는 거예요. 서로 독립적인 사람으로요. 준호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민서는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전 이제 당신 보호자 아니에요. 당신 건강은 당신이 챙기고 당신 일정은 당신이 관리하세요. 전 제 인생을 살 거예요. 제 건강도 챙기고 제 친구도 만나고 제가 하고 싶은 일 할 거예요. 그날 오후 민서는 수진이한테 전화했어요. 수진아, 나야. 전화 너머로 수진이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왜? 민서는 용기를 냈어요. 지난번에 결혼식 못 가서 정말 미안해. 늦었지만 밥 한번 사고 싶어?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수진이가 말했어요. 민서야, 솔직히 나 많이 서운했어. 근데 너 목소리 들으니까 뭔가 달라진 것 같아. 무슨 일 있었어? 민서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수진이한테 다 말했어요. 준호의 시어머니 일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변하려고 하는지요. 수진이는 조용히 들어줬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민서야,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진작 그럴걸. 두 사람은 다음 주에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전화를 끊고 민서는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친구 목소리를 들으니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민서는 헬스장에 등록했어요. 집 근처 여성 전용 헬스장이었죠. 10년 만에 하는 운동이었어요. 트레이너가 민서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고객님, 근육량이 너무 없으세요. 체지방은 너무 높고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나 봐요. 민서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네, 좀 그랬어요. 천천히 시작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민서는 그날부터 매일 아침 헬스장에 갔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점점 재미가 붙었어요. 땀 흘리고 나면 기분이 좋아졌거든요. 운동하면서 민서는 생각했어요. 내 몸인데 왜 이렇게 방치했을까? 나도 소중한 사람인데 왜 나를 돌보지 않았을까? 2주가 지나자 몸에 조금씩 변화가 생겼어요. 얼굴에 혈색이 돌고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었죠. 거울을 보니 예전에 민서가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준호는 그런 민서를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민서가 점점 예뻐지는 것 같았거든요. 아니, 예뻐진 게 아니라 원래의 민서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준호가 처음 만났을 때 그 빛나던 민서로요. 어느 날 저녁 준호가 민서한테 물었어요.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민서는 준호를 바라봤어요. 다시 시작이요. 예전으로 돌아가자는 거 아니야. 제가 다시 당신 시중 들라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준호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했어요. 나도 변할게. 당신 말대로 내일은 내가 할게. 민서는 준호 눈을 봤어요. 진심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준호 눈엔 진심이 보였어요. 근데 민서는 쉽게 믿지 않았어요. 말은 쉬우니까요. 중요한 건 행동이었죠. 그럼 지켜볼게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다음 날부터 준호는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알람을 맞춰서 스스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자기 약을 챙겼죠. 물론 처음엔 실수가 많았어요. 약을 빼먹기도 하고 잘못된 약을 먹기도 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노력했죠. 민서는 그런 준호를 보면서 조금씩 마음이 풀렸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노력하는 게 보였거든요. 어느 날 아침 준호가 아침 식사를 차렸어요. 물론 잘 차린 건 아니었어요. 계란 프라이는 타 있었고 밥은 너무 질었죠. 근데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민서 앞에 아침을 놨어요. 많이 못했지만 먹어봐. 민서는 계란 프라이를 먹었어요. 많이 탔지만 맛있다고 했어요. 준호 얼굴에 수줍은 미소가 번졌거든요. 그 미소가 민서한테는 중요했어요. 준호가 진짜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며칠 후 준호가 병원 예약을 잡았어요. 민서한테 도움 안 받고 혼자서요. 민서는 그게 기특했어요. 병원 가는 날 준호는 민서한테 물었어요. 같이 가줄 수 있어. 민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혼자 가세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준호는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결국 혼자 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혼자서 의사 선생님 말씀도 듣고 약도 처방받고 돌아왔어요. 집에 와서 준호가 민서한테 자랑했어요. 나 혼자 다 했어. 의사 선생님이 술 끊으래. 그래서 끊기로 했어. 민서는 반신반의했지만 준호를 응원해줬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준호가 제안했어요. 여보, 우리 주말에 등산 갈래? 민서는 깜짝 놀랐어요. 준호가 먼저 데이트를 제안한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좋아요. 토요일 아침 두 사람은 북한산으로 갔어요. 준호는 중간중간 민서를 챙겼어요. 물도 건네주고 힘들지 않냐고 물어봤죠. 정상에 올라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어요. 준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미안해. 그동안 당신한테 너무 기댔던 것 같아. 민서는 준호를 봤어요. 괜찮아요. 이제 달라지고 있잖아요. 준호가 계속 말했어요. 나 당신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았어. 근데 해보니까 할 수 있더라. 그냥 안 했던 거였어.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3개월이 흘렀어요. 준호는 많이 변했어요. 스스로 약 챙기고 병원도 혼자 다니고 집안일도 분담했죠. 민서도 자기 삶을 찾았어요. 운동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미뤄뒀던 건강검진도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준호가 회사에서 안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구조조정이 있을 거라는 소문이었죠. 그날 저녁 준호는 민서한테 말했어요. 여보, 회사 분위기가 안 좋아. 구조조정 있을 수도 있대. 민서는 준호를 봤어요. 걱정되는 표정이었지만 침착하게 말했어요. 그럼 이직 준비하면 되죠. 준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민서는 준호 손을 잡았어요. 걱정 마요. 우리 함께 해결해요. 그 말에 준호는 조금 안심이 됐어요. 2주 후 정말로 구조조정 명단에 준호 이름이 올랐어요. 준호는 충격을 받았어요. 20년 다닌 회사에서 이렇게 쫓겨나다니. 그날 저녁 준호는 편의점 앞까지 갔어요. 소주를 사려고요. 근데 소주를 집으려다가 멈췄어요. 민서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준호는 소주 대신 우유를 사서 집으로 왔어요. 민서는 준호를 안아줬어요. 힘들지? 응, 많이 힘들어. 괜찮아요. 당신은 잘할 수 있어요. 그날 밤 준호는 민서 품에서 울었어요. 남자답지 못하다고 생각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민서는 준호를 끝까지 안아줬어요. 다음 날부터 준호는 본격적으로 구직 활동을 시작했어요.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민서도 파트타임 일을 늘렸어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려고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갔어요. 한 달 후 준호한테 좋은 소식이 왔어요. 새 회사에서 합격 통보가 온 거예요. 준호는 너무 기뻤어요. 여보, 나 붙었어. 정말요, 축하해요. 두 사람은 그날 밤 오랜만에 외식을 했어요. 준호가 말했어요. 이번 일로 많이 배운 것 같아. 나 혼자선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민서는 웃었어요. 저도 배웠어요. 위기가 와도 우리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거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준호가 제안했어요. 여보, 이번 주말에 제주도 갈래? 민서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왜? 그냥 가고 싶어서. 우리 둘이 오랜만에 여행 가자. 민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토요일 아침 두 사람은 제주도로 떠났어요. 해변도 가고 카페도 가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어요. 준호는 민서 사진을 정말 많이 찍어줬어요. 민서는 오랜만에 행복하게 웃었어요. 둘째 날 저녁 두 사람은 바닷가에 앉아서 파도 소리를 들었어요.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보, 응, 고마워. 뭐가? 나 변할 수 있게 해줘서. 민서는 준호를 봤어요. 준호 눈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전에는 몰랐어. 당신한테 얼마나 기댔는지,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미안해. 민서는 준호 손을 잡았어요. 저도 미안해요. 좀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혼자 참기만 했네요. 준호가 민서를 안았어요. 이제부터는 서로 얘기하자, 참지 말고.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서울로 돌아온 후 두 사람은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어요. 매주 금요일 저녁은 데이트 시간으로 정하고 한 달에 한 번은 서로의 불만을 얘기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죠. 어느 일요일 오후 민서는 오랜만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결혼 전에 좋아하던 취미였거든요. 준호는 그림 그리는 민서를 조용히 지켜봤어요. 민서 얼굴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준호는 그 모습이 좋았어요. 당신 그림 그릴 때 제일 예뻐. 민서는 수줍게 웃었어요. 그래요. 그럼 자주 그릴게요. 두 사람은 그렇게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갔어요. 완벽하진 않았어요. 가끔 옛날 습관이 나올 때도 있었죠. 근데 그럴 때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말했어요. 우리 약속했잖아. 그러면 멈추고 다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쳤죠. 어느 날 저녁 민서와 준호는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어요. 준호가 민서한테 물었어요. 행복해.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준호도 웃으며 말했어요. 나도 이렇게 행복한 거 정말 오랜만이야. 민서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참 멀리 왔네요. 응, 정말 멀리 왔어. 준호가 민서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 민서는 준호 손을 꽉 잡았어요. 저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서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정말 많이 빛나고 있었죠. 민서는 그 별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행복해 진짜로. 그리고 이 행복은 내가 만든 거야. 준호와 함께. 민서는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민서였죠. 김민서라는 한 명의 여자로 자기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은 이제 알았어요.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성장이라는 걸. 한 사람이 다 짊어지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눠지는 거라는 걸요. 여러분, 민서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는 건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건강한 관계는 한 사람의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두 사람의 상호 존중과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민서처럼 용기 내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관계를 살리는 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혼자 참지 마시고 함께 이야기해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